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역사적 기원은 미국에 그냥 컴퍼스와 직각자, 프리메이슨 아예 이 타워가 있어요. 많습니다. 뭐 일본에도 있고요.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존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도하게 우리가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면이 없지 않다.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프리메이슨은 실존합니다. 실제해요. 뭐 영미권에 지금 50만 명가량 이미 거주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한 80% 이상이 그 영미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이나 이런 데 가면은 프리메이슨 라치들이 곳곳에 있고요. 박물관도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이고 뭐 루즈벨트나 뭐 이런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그들이 입고 있는 그 프리메이슨의 뭐 앞치마나 옷들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뭐 국민학교 나왔는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라이온스 클럽 뭐 그런 어떤 클럽이에요. 근데 거기는 대체로 누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소위 잘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 고대 석공조합에도 돈이 많은 건축업이야말로 오늘날도 건축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당시 건축업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석공조합을 만든 게 그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래서 심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자와 컴퍼스가 된 거예요. 그게 왜? 이 직각자가 그 제도하는 데 있어서 기본 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도 해봤잖아요. 제도 그죠? 그래서 그게 프리메이슨의 심볼이 된 거예요. 이거. 그죠? 직각자와 컴퍼스. 각자 컴퍼스. 각자 컴퍼스. 직각자하고 컴퍼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기본 어떤 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그 전형적인 심볼이 되었다. 왜? 그 솔로몬 시대부터 건축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석공 기술, 뭐 우리가 지금도 미스테리하게 보고 있는 피라미드 공법이라든지 이런 공법들, 저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키스톤 같은 것도 그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키스톤에 관한 영상도 영상 클립이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정말. 그런 건축 양식들, 그리고 그 공기 순환하는 공학적인 기술들, 햇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채광 기술들, 그리고 그 중력을 견디는 그 뭐랄까요? 설계도, 기둥으로 하는 것들. 또 솔로몬의 행각이라 그러죠. 행각. 그 행각이 뭐냐면은 오늘날도 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가면은 행각이라고 있어요. 행각. 그 뭐라 그럴까요? 입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이제 그림자가 있어서 서늘하게 거느릴 수 있는 통로, 야외 통로 같은 거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술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축적이 되고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포진하게 된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솔로몬도 그 기술을 실제 사용했고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 그때부터 그들에게 돌 뜨는 기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돌을 쪼고 돌 뜨는 기술, 또 나무 백향목을 가져와서 건축하는 기술, 금으로 도금하는 기술, 테크놀로지죠. 오늘날로 하면 과학 기술 이런 쪽으로는 뭐 타고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그런 석공조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돈으로 경제나 이런 쪽만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파워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면 일루미나티는 뭐냐? 일루미나티는 유태인 계열의 아담 하우스바우프트라는 사람이 이 자기들의 어떤 야망과 꿈을 소위 이제 시오니즘을 일으키려는 시오니스트,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대표하려고 하는데 그 시오니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을 사용하면 좋겠나. 그걸 봤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 바로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집단이 이미 있는 거예요. 라찌들이, 회당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하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목에 힘을 줬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로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정치, 사회, 종교 막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장악해서 전 세계를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좌우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요. 마크가 직각자와 컴파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호루스의 눈이라 그러죠. 1달러짜리에 들어있는 이런 거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게 좀 병합된 거다. 저거는 이제 전 세계를 한눈에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이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뭡니까? 예? 빌더버그 회의라 그래서 그 사람들만의 고위 성직자 회의가 열리는데 빌더버그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극단적인 이제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서 모여서 이제 뭐 보헤미안 클럽에서는 인신 제사도 드렸다. 뭐 그래서 1달러 맨 위에 어디죠? 뒤엔가 보면은 그 부엉이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과격하게까지 음모가 아니라 음모론으로 너무 좀 펼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게 2000년도부터 저도 이거를 계속 봐왔는데요. 2003년도부터 20년 동안 저도 나름 공부를 했는데 아담 바우스하프트를 통한 유태인들의 시오니즘과 시오니스트들은 확실히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는 게 알프레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게 증명이 됩니다. 그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장교였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첩보를 하고 뭐 기밀을 누설했다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완전히 마녀 사냥이다 해가지고 폭로를 했죠. 그래서 유럽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혀지면서 유태인들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냐, 왜 유대인이냐 맨날 들들 볶는 게, 나라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나라를 일으키자 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다시.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해서 1945년도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공산당이 유대인들입니다. 소련의 유대인 분포를 보게 되면 90%가 유태인이었어요. 칼 막스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 소련에 있다가 소련이 개혁 개방되면서 다 미국으로 넘어갔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있다. 그렇게 대체로 보고 그 1%도 안 되는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그 두뇌로 또 이 로비로 월가를 다 장악해서 골드만 삭슨 한다든지 리먼 브라더스 전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계의 거부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죠. 아인슈타인 유태인이죠. 그 스마트폰 아이폰 만든 사람 잡스 유대인이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타고났다. 그 세계를 장악했다. 이제는 시오니즘을 이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지금도 전 세계를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이제 통화, 화폐 하나의 뭘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성경의 종말론과 이제 연결을 짓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도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역사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지구의 주관을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주관을 하려고 하고도 있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부터 계속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역사 공부도 하고 하면서 책도 하나 13번째 지파 번역도
추진해서 책으로도 나왔죠. 그 13번째 지파. 유태인의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은데 유대인인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슈케나즘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공부를 쭉 하면서, 잠깐 물 한 잔만. 그때 제가 공부한 게 2000년도 초에 2010년도가 되면은 북미, 남미,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하나가 되고 아메로라고 하는 통화 스와프가 나와서 하나로 화폐를 사용하게 될 거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그 2010년도에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에 이미 아메로가 나와 있다. 그리고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FRB, 달러, $1 찍어내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제도는 국가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 하는 것처럼 그런 국가은행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 FRB의 수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어요. 그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거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 벌써 202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메이슨이다. 맞아요, 그거는. 그거는 영국인가 어디 갔을 때 삼변회에서 가입한 게 이미 기사로 다 나왔고요. 그 무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노무현 무덤 보면은 프리메이슨의 저 삼각형 이거 피라미드 모양 요거 여기 무덤이 나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봐요. 많아요, 이런 거는. 그죠? 삼변회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삼각위원회라 그래서 이게 이 프리메이슨이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지리에 좋아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풍수지리에 좋아요. 그냥 떨커니 그냥 여기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뭐 강도 없고 뭐 배산입수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완전히 그냥 메이슨 심볼이잖아요. 가입했던 것도 나올 겁니다. 삼변에 가입. 이게 벌써 이거 봐요. 이게 몇 년도입니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이거 벌써 17년 전 뭐 이럴 때예요. 예? 얘네가 지금 무슨 뭐 왕자 공주놀이 한다고 이걸 입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제 삼변에 위원회로 가입을 하는 장면. 모르겠어요. 또 이 삼변에도 우리가 과대 뭐라 그럴까요? 포장 내지는 과대 망상을 가지고 아주 큰 악을 행한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무슨 뭐 이런 썸네일이 있네요. 근데 아무튼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역사적 기원은 미국에 그냥 컴퍼스와 직각자 프리메이슨 아예 이 타워가 있어요. 많습니다. 뭐 일본에도 있고요.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존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면이 없지 않다. 좀 그렇게 보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좀 예전에는 좀 극단적이었다면 저도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관계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론이 긍정적인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존하는지 그 한 말씀 부탁드렸는데 너무 과하게 생각을 부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집사님, 봉준호 감독도 영화 보면은 너무 메이슨 티가 나더라고요. 그죠? 메이슨하고 손 안 잡으면 세계 엘리트 그룹에 낄 수가 없어요. 보이스카우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뿐만 아니라 뭐 SM, 이수만 이런 쪽에는 뭐 그런 심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우리 나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애기, 네. 우리
아기는 잘 크고 있죠. 요즘은 문화 속에 대놓고 일루미나티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티를 내죠. 그래서 영상 중에서 그 익스트림 뭐 MBC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보면은 그 일루미나티식의 악수 방식이나 인사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머니에 손 뭐 이렇게 넣는 거. 여러분, 저도 지금 이거 일부러 하니까 이렇게 넣지. 맨정신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손을 이렇게 넣겠어요? 넣는 사람 없거든요. 추우면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양쪽에 넣지 이렇게 안 넣거든요. 근데 얼마 동안 북한의 지도자가 그러고 댕겼죠? 그래갖고 그게 뉴스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거 뉴스 보고 놀랬는데 스탈린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웬만한 그 잘 나가는 모차르트도 그렇고 프리메이슨들이 인사법인 거예요. 이게 요거 속에 손 넣는 거요. 그게 뭐 이미 영상으로 다 제작돼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이렇게 손 놓고 인사하는 거. 이거는 프리메이슨 인사법이라는 거는 이미 교재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막스, 칼 막스, 스탈린, 나폴레옹 뭐 할 거 없이 다 손을 넣어서 인사하고 있죠. 나폴레옹도. 저 이거 영상으로 이미 뭐 많이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 검색해서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냥 기사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MBC 서프라이즈 TV 여기 나갔었네요. 서프라이즈 TV. 저도 강좌할 때 가끔 틀어드려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도 이랬다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슈가 좀 됐었죠. 칼 막스. 공산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막스 앵겔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 그죠? 사실 과학적 사회주의도 이 양반 때부터 망한 겁니다. 이 양반하고 김일성이 독재를 하면서 망한 거죠. 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요. 김경순 선생님, 전도사님, 이렇게 실존하고 세계 정치, 경제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종말론적으로 연관시키기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대 세력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과한 것일까요? 제가 왜 그게 좀 무리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은요.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뒤에만 거대 세력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겠는가? 이단들이나 그냥 사이비 종교나 오늘날 뭐 신천지 같은 그리고 뭐 자본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 통해서도 악한 영이 세계를 경제학적으로 장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게 예지주시하면서 봐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과대 포장을 해버리면요. 한 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근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미권의 프리메이슨이 많이 있지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만약에 그 북한의 김정은도 메이슨이라면 사실 해석의 방향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한 영미권에만 그쪽에서 뭐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비약적이죠. 비약적이다.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걸 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팩트 그야말로. 드러난 거. 뭐 노무현의 무덤. 그것도 그 논의가 많잖아요. 논란이. 노무현이 삼변내였냐 아니었냐. 메이슨이냐 아니냐. 근데 그걸 봄으로써 저는 메이슨이었다고 거의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네, 우리 박 집사님 음모론은 검증이 안 되는 축축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어느 정도 드러난 것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하는데 그 이상까지 이제 너무 이제 가버리면은 좀 그렇다는 거죠. 좀 너무 가는 수가 있어요. 예컨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만들어낸 보드게임 카드가 있어요. 일루미나티 카드가 있거든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대로 인류 역사가 되고 있다. 9.11 테러도 그거대로 됐고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도 그렇게 됐고 그 일루미나티 카드대로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다시 공부해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이거 말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 있잖아요. 이거 뭐래? 뭐야 왜 난 구매하는 안에 왜 이래 이거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네. 여기도 뭐 이런 거 보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일루미나티 카드 예언해가지고 뭐 디바 뭐야 다뤘는데요. 많아요. 유튜브에도. 근데 좀 최근에는 제가 이 스피카 스튜디오 이분 거를 좀 보는데 이분이 그래도 좀 중간적인 자세에서 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이분도 그 음모론에 대해서 좀 다뤘었어요. 뭐 아폴로 미션이라든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요거 카드 이야기 조금 그렇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번 보면 소리는 껐고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카드에 나오는 실제 이 영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이라크전이나 아니면 9.11 테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뭐 여러 대가 와서 충돌하는 그 9.11 테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는 정확히 보면 또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정확한 이 펜타곤 이야기도 그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1995년에 배포되었으나 카드에는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있었고 같은 날 일어난 펜타곤 테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2010년 멕시코 원유 유출 사건과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비난받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등이 있으며 2020년 코비드-19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빠르게 재생을 좀 할게요. 일루미나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두 계획했으며 이러한 자신들의 계획을 오래전 한 보드게임에 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리 카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네, 코비드-19도 그 그림 때문에 음모론 또는 글 남긴 사람 많더라고요.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994년에 모 게임 제작사에서 카드 게임을 만들었고 이 카드에 나오는 그림들이 1994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예측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일루미나리의 계획이다. 뭐 이런 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작 이 카드의 제목은 누크, 즉 핵공격입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그냥 핵 공격에 의해 도시가 파괴. 자 이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이것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쌍둥이 보세요. 도둑이 미상의 폭발물에 의해 공격당하는 카드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이 카드의 제목은 누크, 즉 핵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11이 아니라 핵공격이라는 거야. 핵공격. 공격에 의해 도시가 파괴되는 비행기 충돌이 아니라 여기 밑에 내용을 처음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장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쌍둥이 빌딩 습격으로 호도되는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실제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은 두 채의 건물 각각에 두 대의 비행기가 한 대씩 충돌한 사건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보실 사진은 이겁니다. 9.11 테러 당시 펜타곤 공격도 이 카드에 그려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1994년 당시에는 유엔 본부나 펜타곤과 같은 미국 내 거대 정부기관의 상징적인 건물이 언론에서 급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펜타곤 공격을 소재로 많은 소설과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던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아이언맨의 TV 방영판에서는 이 펜타곤 공격이 아주 단골로 쓰이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굳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백악관의 최후를 다룬 영화 뭐 이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해당 카드는 당시 이러한 TV 매체나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인 추측일 것입니다. 다음 카드입니다. 오일 스필, 기름 유출 카드. 이 카드가 1994년에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2010년 멕시코만 기름 유출보다는 1991년에 있었던 걸프전이 더 가까운 시기네요. 즉, 이 카드는 3년 전에 발생했던 91년도의 걸프전에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석유 유출로 까맣게 덮인 갯벌에서 애초롭게 날개짓하는 새의 장면은 엄청 유명하죠. 이 사진은 그 사진들 중에 하나로 당시 사진 작가인 스티브 맥커리에 의해 촬영된 사진 중 하나입니다. 다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한마디로 빌 클린턴의 목줄을 잡고 있는 힐러리를 표현한 95년판 카드입니다.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있던 클린턴을 힐러리가 구해주었다는 클린턴 탄핵 사건을 미리 예견한 그림이라고 추측들을 하는데 이건 클린턴 임기가 끝나고 난 한참 후인 지금에 와서야 추측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힐러리 치맛바람에 휘둘리는 빌 클린턴의 이미지는 각종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언론에 비치는 그런 힐러리의 모습들을 통해 영감을 얻은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미래가 아닌 당시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다음 카드입니다. 블랙래쉬. 오바마의 당선과 그가 비난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카드입니다. 당시 흑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 또한 80년대, 즉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던 이슈입니다. 게다가 이 카드가 나오던 당시에는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헤이트가 94년 철폐되고 같은 해에 넬슨 만델라가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흑인이 대통령이라니 세상에. 뭐 이 같은 분위기가 엄청 큰 이슈로 팽배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정작 이 카드의 제작자도 아마 버락 오바마 같은 인물은 아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리 카드 중에 가장 유명한 바로 이 카드. Enough is enough. 여러 카드들을 관찰한 결과 이 카드가 특히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95년에 발매된 풀 카드 덱의 공식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드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 카드의 이름이 Enough is Enough일까요? 결국 트럼프가 포르노 반대 단체인 Enough is Enough가 제시한 공약 문건에 서명을 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패러디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글을 읽어보자면 At any time, at any place, our sniper can drop you. Have a nice day.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저격수가 널 쏴 죽일 수 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분이 다룬 거 중에서 한 번은 좀 반대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모론에 비하면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기후조절기라고 하는 하프를 다룬 것도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좀 편향이 돼버리면은 균형을 좀 잃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블로그에서만 봤던 거랑 실제 그 카드의 그 내용, 그 카드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실제 뭐 핵공격이었고 비행기 공격이 아니었고 등등 여러 가지 뭐 걸프전을 상징하는 거였지 이라크전이 아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비약적인 해석, 근거 없는 해석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별로 뭐 열매 맺지 못하는 말이 돼버리면요. 저랑 여러분만 실없는 사람이 되고 실없는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웃음거리가 돼요. 그리고 진짜의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다른 분들이 지인들이 듣지 않는
저 사람은 그냥 과대망상에 너무 빠져 있어. 음모론자들이야. 이러다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병합하는 역사적 주해를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 주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그 여러 가지 해석학이 있거든요. 그 역사론적 해석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